안녕하세요. 한국의 병역법 운동 10년을 돌아보며 요 발제를 맡은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조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출소를 해서 5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죠. 어떻게 설마 뭐 이거 한다고 잡아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각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시전하시는 이 빅엿을 생각하면은 그리 편안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 컨셉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사진, 영상 없습니다. 단순함 하나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길지 않는 발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좀 우겨넣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양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여옥과 오리, 용섭,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친한 친구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는 후원회장을 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정치적인 병역 거부자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매년 5-6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 거부자로서 2001년에 오태양 씨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감옥에 있는 제 친구는 정치적 병역 거부자로서 딱 50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0명, 친구 한 명을 감옥에 보내면 다른 한 명이 나오고 출소한 걸 마중을 나가면 또 다른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는 10년 동안 수십 번씩 그렇게 울고 웃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울고 싶은 일들 뿐이었지만 당사자의 가족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50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일 텐데 만약 여호와의 증인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증인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1년에 감옥 가는 병역 거부자 수는 5-6명이 아니라 7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17,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수감되기 전만 해도 16,000명이었는데 1년 한 반 사이에 1,000명이 또 늘었죠. 그래서 이들의 가족이 흘렸을 눈물의 양, 고통의 양은 얼마일까요? 병역법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감옥행의 고통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몇 차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을 갑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를 보며 희망에 들떴던 적도 있습니다. 운동 초기에는 병역거부라는 말만 꺼내도 아주 무시무시한 욕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도 엇비슷해질 정도로 공감의 확장이라는 성과도 얻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갑니다. 무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면 무효화됐습니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병역거부자는 말을 꺼내는 건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 바뀔 듯 하면서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것을 바꾼 만큼 벽에 부딪히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간의 병역거부 운동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그 평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는, 이 순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한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활동을 돌아보고 병역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병역거부 운동을 정리하고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병역거부 운동, 나아가 평화운동을 위해 재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사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 지금까지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병역거부 운동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역거부 운동 그룹의 주축인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주고받았던 병역거부자들, 그 지지자들이 2003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계기로 해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 없는 세상은 병역거부 운동을 중심으로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올 수 있었던 것은 병역거부 문제 자체가 군대, 폭력, 인권,
평화, 양심에 기인한 직접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병역거부 운동은 평화주의의 의미를 운동 속에 모두 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하고픈 메시지는 많았지만 보류해야만 했습니다. 감옥행을 멈추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두세 명, 매년 700~800명 정도의 젊은이가 구속되는 상태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오랜 시간 가려져온 인권 침해 사실과 규모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감옥행을 막는 것이 시급했죠. 그래서 초기 병역거부 운동은 자유권 획득을 위한 인권운동의 성향을 띠었습니다. 병역거부 운동 그룹은 전쟁 없는 세상을 주축으로 10년 동안 기자회견, 간담회, 공청회, 대체복무제 개정법 발의, 지금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도 벌여왔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서 2번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건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허용 권고, 그리고 유엔으로부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라는 수차례의 권고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들이 모두 호떡 뒤집듯이 뒤집혔습니다.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병역법 처벌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논의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을 위한 새로운 정기가 그래서 필요하고 이 자리가 그 필요한 정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만으로 병역거부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복무가 있는 징병제가 이 대체복무가 없는 징병제보다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평화롭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체복무가 안정화될수록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전, 그리고 평화주의적 관점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가 시행된 이후에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서 국가가 강제하는 징집과 전쟁,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 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수렴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 획득 측면의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군사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평화운동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질수록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에 대한 설명이나 개선 촉구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위치도 구제의 대상에서 저항의 주체로 바뀌어갔습니다. 2006년 이후에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에서는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대체복무제를 좀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요청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왜 총을 들지 않는 그 삶을 택했는지 그런 말들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 예로 병역거부 운동 연대체인 병역거부 연대회의가 발간한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병역거부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자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행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구제해달라는 요청, 그런 요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옥행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저항의 운동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병역거부자 활동가들은 이제 대체복무제 입법운동과 함께 또 다양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과 분쟁,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활동이 그것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에 집중했는데요.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인간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할 때 인간방패가 돼서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공습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분은 좀 한때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었지만 강철미 씨와 함께 이제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을 같이 하기도 했었죠. 2005년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운동을 했고 현재는 제주도 강정마을 미군기지
반대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도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 욕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평화 운동을 전개 중이고요. 그 평화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함께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이라크 전쟁 범죄 파병에 대한 전범 민중재판을 실행하기도 했고,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 증강을 촉진하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맞서서 이 무기산업이 초래하는 분쟁과 국비 경쟁의 악순환,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평화군축 박람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우회적인 병합거부 운동으로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그리고 전의경제 폐지 운동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이 전쟁 수혜자 감시 운동도 되게 중요한 평화 운동이었는데요. 전쟁 수혜자 감시 운동은 이 전쟁으로 이득을 얻는 자들, 또 기업들, 전쟁 대치국가의 무기를 팔아서 막대한 이유를 얻는 이런 기업들을 감시 견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무기산업을 감시하고 그 무기산업이 얼마나 나쁜지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실제 무기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병합거부 운동 그룹이 주도해서 무기제로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듯 전쟁과 군대,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운동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병합거부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이 군사주의를 비판하면서 일상에서 군사주의를 알리고 저항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폭력을 가능케 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구조에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곳곳에서 우리는 군사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와 마주칩니다. 사회 전반의 군사문화 재생산 구조와 일상 속의 군사주의, 국가주의적 습성들을 극복해나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내고 청찰하고 공부하고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 반대 운동, 그리고 국군에 대한 반대 캠페인, 밀리터리 패션쇼 등의 활동이 그것인데요.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 저항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가주의를 폭력화했습니다. 국군의 날에는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무기들이 막 이렇게 활개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군사주의의 폭력성, 그리고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 반대 캠페인을 했습니다. 강희성의 퍼레이드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밀리터리 룩과 같이 생활 속에 스며든 군사주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기획한 밀리터리 인 더 시티라는 패션쇼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군사주의가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고발하는 행사도 열기도 했습니다. 군사주의를 폭로하는 활동은 소식지 같은 매체에서도 쭉 했었는데요. 이런 소식지, 문화재, 캠페인 이런 활동들 통해서 비정기적으로나마 계속 이뤄왔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기에 대한 맹세, 전범 민중재판, 평화군축 박람회처럼 이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에서는 나름의 연대 역할을 펼쳐왔었는데, 밀리터리 패션쇼 같은 대중적인 행사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의 병합거부 운동, 병합거부 운동이 지향한 평화운동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름의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활동과 함께 드러나는 한계를 극복한 지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쟁하고 해결해야 할 한계 지점도 많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예를 찾아보면은 이제 병합거부 운동의 확장과 관련하는데요. 이제 초기 병합거부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체 구속에 반대하는 자유권 영역에 집중을 하는 인권운동적인 차원에 이제 집중했다.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이제 그 자유권 영역에 집중했었다는 한계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병합거부자들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이 평화주의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운동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부분이 우선입니다. 우선 자유권 획득 운동에서 평화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운동 주체가 이제 병합거부 그룹 쪽에서 평화활동 그룹으로 확장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때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활동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주변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그 평화운동 참여자들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평화운동의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생겨났죠. 이런 주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조에 대한 고민도 나왔는데요. 병역법 운동 그룹은 기본적으로 위계가 없는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을 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런 자율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 활동을 추구한 건 분명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율과 함께 책임도 따라와야 하는데 활동에 대한 책임 부분이 좀 미흡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일을 고루 나르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미묘하게 어긋났고,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에 대해 골고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부 활동가에게 일과 책임이 몰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부 활동가가 많이 고생을 하기도 했었죠. 소수 활동가에게 일이 전임되다 보니까 그 활동가가 지치면 자연스럽게 활동 동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생기긴 했습니다. 병역법 운동에 있어서 성별 분업도 되게 중요한 오랜 고민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남성 병역거부자 그리고 그를 뒷바라지하는 여성 활동가의 틀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병역거부자가 감옥을 가면 병역거부자의 애인분이 후원회장을 맡고 뒷바라지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향이 되게 당연시되는 부분에 있었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도 분명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이 여성의 감정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끊임없이 뒷바라지했던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더불어 감옥에 가는 대단한 병역거부자,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신기한 여성 활동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남아있는 것도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병역거부 운동 10년을 통해 쌓인 이 병역거부자, 그리고 활동가,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모였는데요. 그 모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 에너지를 어떻게 공적인 언어로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 국가, 자본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현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 염세주의 등 자폐적인 경향으로 귀결하는 경우가 특히 병역거부자, 출산 병역거부자 분들 중에서 꽤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고민을 운동의 언어로 승화시키고 정치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공적인 언어로 설명해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병역거부 운동의 새로운 언어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밖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운동 역량을 전부 동원했는데도 우리 각하정부라는 모래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한 발도 더 나아가기 어려워졌다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가 많이 공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논의 수준 자체가 여전히 양심, 비양심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그리고 병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연대회의라는 거대한 조직체에서 실제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전쟁 없는 세상뿐이라는 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운동이 어떻게 평화운동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한계와 고민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대체복무를 입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이와 함께 전쟁과 군대,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활동, 일상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알리는 활동 등을 해온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 과정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운동 주체에 대한 고민, 자율과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활동의 힘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성별 분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병역거부 운동, 나아가 평화운동에서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룬 이 병역거부 운동의 성과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한계와 고민 지점을 명확히 해나갈 때 비로소 병역거부 운동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 이 간담회와 그리고 22일, 24일에 진행될 워크샵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 씨의 발표 잘 들어봤고요. 네, 이 발표를 통해서 병역거부 운동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저희가 이런 거 했는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좀 저희들끼리만 많은 걸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더 확장시켜서 실현시켜 나갈 건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